네, 이번엔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연결해 보겠습니다.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자, 영장이 발부되면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까요? 네,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. 이 대통령이 이름도 말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묵비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인데요.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.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.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가능한데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열흘씩 나눠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요. 이 열흘의 시간이 있는 공수처 입장에선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대통령 진술 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된다면 윤 대통령도 확실히 부담이 클 텐데 그만큼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? 네, 공수처는 12.3 내란 사태 때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군 사령관들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서 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보강했다 이런 입장입니다. 이렇게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만 1,500쪽인데요. 그동안 윤 대통령은 12.3 내란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.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확신범으로 결론 짓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네, 공수처는 이런 근거들을 법원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? 네, 법원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계속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. 특히 차정영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서 이 PPT 등을 통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구속영장 발부 중요한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. 앞서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 조사를 5번 거부하고 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.